(2021년 4월 27일) 이정훈입니다. JTBC가 방영한 손석희와 문재인 대담을 갖고 우리 문재인이란 대통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김정은만도 못한 문재인. 부제: 박헌영을 다시 보자. 박헌영을 다시 보자. 26일 방영된 JTBC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라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 타격을 얘기한다거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거친 표현을 썼는데 이는 국가 지도자라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호호호. 남 얘기를 참 쉽게 했거든요.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한다. 이거는 오로지 대화만을 생각하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통수권자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군주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을 통수권, 조세권, 치안권 여러 가지로 나누죠. 그 중에서 군을 이끄는 통수권을 가진 사람을 로마에서는 집정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집정관이 조세관, 치안관 다 이런 여러 정무적으로 주권을 이끄는 사람 중에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임무는 대통령은 통수권자죠. 통수권을 가진 자가 군을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만을 생각합니까? 이러면 외교부 장관으로 가든지 통일부 장관으로 갔어야죠. 이게 근본적으로 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윤석열 당선인의 한마디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면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했어야죠. 문제는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입도 뻥긋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선제 타격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버르장머리 고쳐놓는다 말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통수권자죠. 이런 의무를 기본적으로 안 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김정인의 하수인 아니야. 제가 오늘 부제로 박헌영을 다시 보자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 관점을 유지해 보십시오. 김정은은 지금 자료에 따르면 1984년생으로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으로 나옵니다. 31살 차이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을 늦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31년 차이면 거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근데 그 얘기를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막아주네요. 더군다나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인데. 선제 타격을 얘기한 것은 윤 당선자가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후보 모드와 대통령 모드는 달라야 한다. 빨리 대통령 모드로 가야 한다. 그래, 당신은 북한을 상대해봐서 겁을 먹은 거야? 저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사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고 자기가 벌 먹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북한을 상대해보니까 너무 강해.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가장 지독한 대통령입니다. 가장 지독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가장 무식한 대통령입니다. 이거를 그전부터 수없이 의심하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 다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네요. 진짜 조선을 패망의 길로 가져갔던 선조, 패망에 시켰던 고종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선실록 고종 순종편을 보게 되면요.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친 다음에 이등만문을 좋아하는 고종의 표현이 나오고 빨리 바치라고 하는 고종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는 돈을 받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조선실록에 있습니다. 선조는 제조지은이란 말도 만들었지만 스스로 명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조선을 이끌지 않고.
근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여성을 보내서 싸우게 해줘. 싸우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통수권자, 선조, 고종,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조선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거기에 비교해야 되는 인물이 문재인 스스로가 증명해 줬습니다. 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제 타격해야죠.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해야죠. 미국조차도 2001년에 9.11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는 정당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전쟁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걸 테러와의 전쟁, 엔티 테러리즘 월, 그래서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라크를 치고 아프간을 쳤던 겁니다. 근데 테러를 당하고 핵 테러를 당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죽고 문재인도 죽었으니까 끝이다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편한 대통령이 되자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의 봉급 다 차압하고 뭐 해야지. 어이구. 북한이 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면 우리가 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작전계획 5015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그때는 미군도 여기 주한미군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7함대 정도? 그 두 부대가 갖고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갖고 있는, 뭐 기록에 따르면 708이라고 하는 현무라도 발사해서 먼저 제거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이게 작전계획 5015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조차도 우선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로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잡아라. 북한도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는 이 발사 차량이 어디론가 이동해서 또 쏘고 못 잡습니다. 근데 쏘려고 할 때는 한 남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위치가 고정돼서 발사 준비 들어가니까 그때 쏴라. 이래서 선제 타격을 작전계획 5015에 넣어놓고 한미 간에 서로 합의를 해놨는데, 이거를 깨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문재인 씨가 마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선제 타격을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또 기타 미사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KAMD로 맞겠다는 건데, KAMD가 불안정하잖아요. 미국이 MD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도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고, 근데 본인이 딱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는 박헌영과 비교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5015가 한계가 있는 작전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한의 연속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위치된 거 아니냐라는 손석희 씨의 질문에, 그러면 지난 5년간은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나? 남북관계 진전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의 충돌이 하나도 없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천안함, 연평도 등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누가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켰나? 진보 정부가 잘 지켰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고 딱지를 붙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본인이 반발했습니다. 이야, 북한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2017년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참 박근혜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한 게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보수의 한계를 보여줬지만, 그리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2017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쐈습니까? 지금 화성 17형 공개했는데 17형 전 단계가 12형, 15형인데 ICBM 계속 시험 발사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미국한테 쫓아가서 평창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고 미국한테 막 빌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바지가랭이나 붙잡고 한다 그랬는데 그 바지가랭이 붙잡는 행동을 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노무현만큼의 솔직함도 없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설 겪고, 그 다음에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받아먹어가지고 쭉 갔고, 그 다음에 하노이 노들이 있은 다음에는 북한이 화를 내니까 가만히 있고,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또 뭐라 그랬나요? 뭐 온갖,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거지. 이거는 굴종을 해서 이 평화입니까? 굴복이지. 대한민국과 한미연합사가 훈련하는 것도 죽이고 삼축체제도 이름을 바꾸게 하고 알아서 설설 겪지 않습니까?
이걸 평화라 그래? 이게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할 짓이야? 야, 그래놓고 자긴 잘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박헌영과 비교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노무현 씨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지금 정권 이양 과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더티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운동권이었는데 지금은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거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악독한 정권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얘기했죠. 25일 밤입니다.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제가 약간 목소리 깔았는데 협박했죠. 우리는 핵을 갖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핵 공격하는 걸 막는 억제를 하겠다. 그러나 두 번째로 누가 도발을 한다면 핵전쟁을 하겠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시점에서 나왔는데 이 위협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게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이걸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핵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소형 미사일은 다 완성해놨는데 대한민국을 헌납하게 해놓고 이걸 평화라고 주장하는 고종, 선조 그런 자입니다. 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핵공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통수권자라면요,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네가 도발한다면 나는 피해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땀 흘려 하는 거고, 그래서 블라디드 피스지 항복해서 하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아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본에 항복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바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왜 북한엔 이렇게 나가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굴복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젤렌스키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뭐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설설 기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년간의 평화가 평화? 야, 삶은 소대가리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북한이 하도 가짜나서 있었겠지. 뭐로 바뀌었습니까? 참고로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오래 임금에 있었던 군주에 있었던 사람은 태조왕입니다. 100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두 번째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아들은 태자로 있다가 결국 군주가 못 되고 죽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람 한자로 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조다입니다. 조다. 자, 일본과 외정시대 때 충돌하지 않으면서 독립군 자금을 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죠. 우리 군의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로 합니다. 재산이 생명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재산이 있어야 독립운동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려면 대일 항쟁기 때 돈을 벌려면 일본한테 어느 정도 외형적인 협조를 해야 되죠. 일본 순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리고 독립자금을 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외형적으로 일본에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모조리 친일파로 찍어낸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응? 같은 논리라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하는 거에 찍소리도 못했으면 이거는 주사파, 종북, 친북, 친공산주의자, 고영주 변호사가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다 얘기했다가 뭐 형사상에서는 무죄가 났고 민사상에 재판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그게. 같은 논리라면 인천 김성수 선생이 인재를 키우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걸 둘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협조했다. 독립운동 도와주고 뭐 한 건 다 무시하고 그걸로 친일파를 몰았다면 아니 북한에 대해 이렇게 나가는 문재인 공산주의자도 맞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 있어. 참고로 장수왕의 아들이 이름이 조다란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원포인트로 위에서 딱 결정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정의영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분명히 김정은은 그랬습니다. 경우영 씨가 북한에 특사를 갔다 와서 발표할 때도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주면 핵을 폐기하겠다 그랬는데 체제 보장을 빼고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걸
백악관에서 발표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주선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손석희 씨가 한반도 운전자로는 허구였다는 주장도 잇따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초기만 해도 북한 핵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가 조성됐다. 이를 해소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한반도 운전자로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정상회담을 하게 해준 것까지는 맞는 것 같네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정의용 씨가 거짓 보고를 하면서 분명히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준 거. 근데 운전자가 어디까지 데려다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나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운전자가 그 목적지까지 간 사람들이 대화를 결정하지 않는데 이거를 전부로 다 본 거. 허구죠. 이게 전부라고 본 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대담한 발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트럼프는 응해줬어요. 그러나 중간에 김정은이가 딴소리 하니까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면서 한 방 때리겠다는 친서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문재인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 가서는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때 누가 참석합니까? 안보보좌관이 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진. 네.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회고록 썼죠. 그때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더라? 스키초프레니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단어인지. 무슨 얘기냐? 트럼프도 처음엔 톱다운 방식으로 갔지만 전문가의 얘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받고 6.25 전쟁 때 희생된 미군 희생자 유해를 돌려받는 그런 실리를 취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퍼주고 하는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가서는 완전히 노딜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하노이 노딜에서 뭔가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했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씨 아닙니까? 완전히 헛짓벗고. 참 희한합니다. 톱다운으로 간 건 맞지만 그것도 문재인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 평가하기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 잘한다 그러면 자기 모순에 걸리죠. 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 그래놓은 게 있는데 잘했다 그러면. 지난번 친서 파동도 났었잖아요. 북한이 공개해서 친서가 공개됐는데 북한에 설설 기는 그런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한 소리 들을까봐 못하는 거죠.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때는 좋은 파트너일 때고 지금은 북한이 ICM 발사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이번에 권성동 씨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합의해줬다가 뒤집고 나서는 내가 판단 미스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솔직함이라도 있어야지. 사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을 바꾸는 그그달. 그때 달라요. 이재명도 그그달, 문재인도 그그달. 진짜 소인배입니다. 저는 소인배가 제가 쭉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요. 평화기에는 누가 위로 올라가느냐. 무난하고 윗사람 비위 잘 맞춘 사람이 올라갑니다. 편안한 때이니까. 왜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 CEO도 편안하고 보호받거든요. 유능한 사람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난세가 되면 이 영웅들은 이순신이 어떻게 일본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엄청난 훈련과 강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나중에 이기니까 그 밑에 있으면 살 것 같아서 좋아할 뿐이죠. 아주 난세가 돼야 유능한 사람들이 쓰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쭉 거치면서 평화 시기를 만들어주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무난한 사람 대통령 뽑아갖고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인배가 자꾸 나오면 나올 수밖에 처음엔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 나라나 조직은 추락합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을 쭉 보면은 계속 위기를 조장해요. 위기다.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원만하고 무능한 조다 같은 사람이 삼성그룹의 CEO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봉고 회장도 보이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완전한 단결로 이어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새 정부도 대화 복원 노력을 해달라.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음 사람이 추수하면 그대로 하면 자기가 정당한 게 되잖아요. 자기 면책을 위해서 다음 정부도 나처럼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실패했으니 너도 해. 너도 해. 우리 왜 시험 못 보고 나서 못 보고 나왔다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야기하죠. 잘 본 사람 있으면 기분 나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 심리. 이런 심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됐습니다. 딱딱 내 길을 갔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난 이 실패자들끼리 모여갖고 웅성웅성 하는 게 재밌거든요. 위안도 되고. 그런 사람,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대화를 계속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북한을 더 강하게 대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런 주장이 답답하다. 군사 충돌 없이 응징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현명한가? 문재인은 겁을 먹었고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이끈 통수권자로서의 할 역할이 의지도 없었구나. 잘 보십시오. 왜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옹립했겠습니까? 겁쟁이라서 한 거잖아요. 주사파들 시키는 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대통령으로 옹립한 겁니다. 박정희처럼 자기 판단이 있고 그러면 안 시키죠. 자기가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더 떠들고 있잖아요. 진짜 아바타 역할을 잘합니다. 이게 평화가 오래되면 이런 사람이 리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망조로 갑니다.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쭉 보니까 야 저렇구나 하는 게. 그래서 무난한 사람이 대라라고 자꾸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라고 한 말은 참 그들이 관상을 잘 보는 얘기죠. 자, 박헌영이가 1945년 상황에서 조선공산당을 부활시킵니다. 고려공산당이 있던 걸 부활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 군정이 그걸 막으니까 정판제 위조 사건, 위조 지폐를 만든 사건 갖고 탄압을 하니까 이제 북한으로 도망쳐갖고 남조선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북한이 쳐들어온 게 6.25 전쟁이죠. 이 박헌영이는 옛날에 경성고보, 경기고등학교 전신이죠. 거기 나왔습니다. 김일성은요, 만주 장춘인가? 길림성에 가면 육림중학교. 이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랑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림중학교 상당히 명문입니다. 지금도 명문 학교입니다. 거기 중퇴했습니다. 나이는 김일성이 1912년생, 박헌영이는 1900년생. 띠동갑입니다. 띠동갑입니다. 그런데 훨씬 나이가 12살 아래인 김일성이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월북 이후의 박헌영의 행동입니다. 왜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고개를 숙이고 또 전쟁 유도를 하게 됐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물리적으로 우리도 기술이 있으니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 우리 기술을 없애기 위해서 탈핵 정책 펼친 게 누굽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반발을 했었죠.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기술을 다 죽여간 게 누굽니까? 월성원전 저렇게 조작을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 수사가 두려워서 검수완박을 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안 된다고 단정을 하죠? 북한은 지금 만들었는데 진짜 수상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아 지역에 도미노 핵 확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고 삼가야 할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기본이 안 된 주장이다. 나무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미 시작한 핵 도미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고 일본이 부장한다. 근데 북한이 한 건 괜찮고 우리하고 일본이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핵 무장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결의했으니 정전협정을 맺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을 없애도록 강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짓도 안 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앉아서 합의나 하라 그러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야, 진짜 희한한 대통령입니다. 이제 본인이 다 밝혔으니까 저도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보면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핀란다이제이션, 아주 약해지는 국가권을 얘기할 때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데 그런 나라까지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현상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면은 핵 도민은 남이 걱정할 거고, 그럼 우리가 무장하는 거 막기 위해서 북한 핵을 없애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우리 핵을 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도 통하지 않는 정치 주장입니다. 진짜 남의 나라 대통령 같아요. 그 남이 어딜까요? 김정은의 절절매는, 둘째 아들 뻘도 안 되는 자한테 쩔쩔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는가? 한미 간에 의견 일치를 이뤘는데 기름 멀고 날은 저물고 그랬다. 일모도원하다 얘긴데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국이 의견 일치해 준 거는 그건 립 서비스죠. 해봐. 오케이. 종전선언은 미국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End of War Declaration. 이거는 미국이 어디 쳐들어갔다가 테러와의 전쟁이든 뭐든 들었다가 걔들은 철수하면 그만이잖아요. 철수할 때 하는 말이 End of War Declaration. 정작 끝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미국은 그들하고 뭐 정전협정 맺거나 뭐 평화협정 나중에 맺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철수할 데가 없잖아요. 일본으로 철수할 겁니까? 그리고 이 종전선언 다음 정부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합의가 되는 겁니까? 종전선언 했으면은 평화조약을 맺고 남북이 별도 통일을 포기하고 별도 국가로 가는 거지. 야, 영구분단 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죽어도 얘기 안 해요. 핵을 가진 북한에게 예속돼서 우리 별도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고 평화조약 맺으면 우리 절절 끌려갈 거 아닙니까? 과거 나치 독일이 힘을 쓰니까 오스트리아가 거기 독일인들이잖아요. 게르만족. 거기에 맞춰가다가 독립국가로 있다가 나중에 병합되는 게,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일으킨 게 나치 독일이잖아요. 우리를 오스트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문재인 아닌가요? 하여간 쭉 보게 되면은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김정은이가 안전만 보장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불신이 심하다. 어떻게 이를 해소할까라고 하더랍니다. 야, 이 얘기 듣고 나서 이 김정은 편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추도 의심을 안 하는 진짜 친북. 이러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한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친북주의자죠. 그 2018년 9월 능라도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연설한 거를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연설을 했냐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발언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겨준 게 의외였다. 아, 그래서 남쪽 대통령이라 그랬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남북한은 아우르도록. 다만 북한이 그 당시에 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선거를 못했을 뿐이지 세계가 인정한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날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다. 정전하게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연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문재인은 나는 남쪽 대통령이야 이렇게 면피용 발언을 합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죠. 어떻게 북조선 애들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도록 허용합니까? 저는 계속 북한 해방주의자입니다. 김정은 독재로부터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광주 5.18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김대 애들이 부르고 김책공대 애들이 부르면서 김정은 타도하도록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 판문점 회담이 하고 나서 잠시 이제 판문각 통일각에 갔다 왔었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원포인트 회담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과 계속 대화도 설득했다. 근데 이 회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개했어요.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이북에 몰래 갔다 온 사건입니다. 박헌영이 북한 갔다 온 거랑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남로당하고 행동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헌영은 나중에 이북에 간 다음에 남조선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니까 막 그 책임, 얌마 우리가 가면 협조한다 그랬더니 협조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된,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한 김일성에 또 속아서 북한에 갔던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이용당했죠. 그리고 김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북청년단의 안두희 씨가 각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직접 찾아가서 총을 쏘죠. 경고장에 가서. 그리고 내려와서 본인이 자수합니다. 내가 왜 이랬다 다 얘기합니다. 저는 안두희 씨가 살아있을 때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구의 큰 실수죠. 그러한 김구를
그래도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의 귀순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웅화시키려고 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김구의 실수 하나 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그처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문재인 세력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원포인트 회담 이후에 김영철이죠. 통전부장이 친서를 갖고 미국을 방문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야, 자기가 어떻게 할 코치. 친북행위 했네, 문재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거야, 이게? 북한을 도와준 거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념과 상관없이 입장을 지켰는데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음 정부 때도 달라질 것인가? 나는 낙관할 수 없다. 야, 반일로 갑자기 변경한 건 문재인이죠. 그래도 막판에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맺고 위안부 합의하고 그거 다 뒤집은 게 누구야? 그래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관함식 대 일본 군함 배 못 오도록 만들고. 우리가 잘 속는 게요. 지금 일본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과 다릅니다. 지금 독일은요, 나치가 지배했던 독일과 다릅니다. 나치 독일하고 그 후에 소독, 지금 독일은 다릅니다. 우린 그건 다 인정하죠. 일본도 패망 이후에는 다른 일본입니다. 우리도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체제가 우리랑 같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랑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근 이론 아닙니까? 김일성이 얘기했던. 갓을 쓴 다음에 두 끈을 묶고 와서 이렇게 묶어야 딱 붙어있는데 한쪽 끈이 끊어지면 못 묶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끈은 너무 강하니까 못 끊어내지만 일본은 우리를 식민 지배한 역사를 이용해서 흔들어대면 우리 남한 사람이 끊어낼 수 있으니 이걸 흔들어라 하는 게 이북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걸려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세력이잖아요. 그 자기가 다 흔들어놓고서는 아니래. 아주 북한에 장단을 쳐놓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처럼 새우가 아니고 우리는 돌고래 정도는 낸다 얘기했는데 돌고래로 대한민국 만들어준 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정말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점점 더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자, 지금 미중이 같은 편이었을 때 미국이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자기가 끌기 위해서 쫙 나갈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냉전이잖아요. 근데 양다리에 걸쳐? 부부가 이혼해서 갈라서고 있는데 애가 양다리에 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한쪽에 따라가야 클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지금 국제정치도 못 읽는 어떻게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본다. 그러면 사드도 없이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우리 때린 거 완성했는데 쏘면 다 죽으란 얘기예요? 선제타격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쓰러진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하고 뭘 해도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래놓고 세월호 사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서 집권한 건 문재인이죠.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박헌영과 문재인을 누가 비교해서 한번 논문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력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박헌영이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비교하는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각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들 칼럼 한번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경종을 꽉 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옛날에 했던 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목은 아주 언론사에서 흔히 하는 대로 잡았습니다. 김정은도 만도 못한 문재인, 박헌영을 다시 보자. 네, 저희 제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